네, 미국 워싱턴 DC가 백악관의 주인 도널드 트럼프를 다시 맞이하기 위한 준비로 바쁩니다. 미국의 47대 대통령 취임식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보안을 위해 워싱턴 시내에 쳐진 철제 펜스 길이만 48km에 달한다고 합니다. 취임식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쏟아낼 행정명령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죠.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원 모시고 트럼프 취임식 미리 한번 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트럼프 취임식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예. 지금 리허설 준비가 한창이라는데 이번 취임식이 여러 가지 면에서 좀 기존 취임식과 뭐 다르다면서요? 좀 특징적인 게 많죠? 예, 뭐 일단 취임식은 20일. 예. 이제 하이라이트는 정오의 취임 선서겠죠. 네. 그런데 이제 18일부터 21일까지 3박 4일간 한 20여 개 정도 행사가 진행이 된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18일 불꽃놀이부터 이제 21일 기도회까지. 네. 그러니까 뭐 대규모 행사 시즌이죠. 그러네요. 근데 보면 키워드는 두 개인 것 같아요. 하나는 뭡니까? 돈하고 보안. 돈과 보안. 예, 돈 왜냐하면 얼핏. 네. 지금 말씀하셨지만 보안이 너무 심해요. 보안, 그러니까 네. 보안 요원만 25,000명 정도 되고. 어. 근데 왜 그러냐면 네. 우리 또 이제 정치 혐오 이게 문제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극렬 팬도 있지만 네. 안티도 많거든요. 그렇죠. 지난번에 암살 시도가 그럼요. 있었잖아요. 그 두 번이나 암살 시도가 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첨단 장비나 인원을 동원해서 보안에 각별히 신경을 쓰는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미국이 뭐 자본주의의 이제 꽃이죠. 네. 결국 이제 돈이 모든 걸 해결하는데 이제 기부금을 받아요. 그러니까 VIP석이 100만 불입니다. 100만 달러. 100만 달러. 네. 그런데 지금 아직 뭐 계속 쌓이고 있으니까 얼마인지는 모르는데 계속 돈을 내고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근데 한 2억 5천만 달러 이상이 될 거라고 그러거든요. 예. 그러니까 돈과 보안이 지배하는. 그래서 이제 미국의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 원래 기대 반 우려 반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돌아온 트럼프는 이제 시작부터 이제 우려가 더 큰. 우려가 더 크다. 기대보다는 우려가. 예. 물론 이제 뚜껑은 열어봐야죠.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예. 여러 가지 좀 복잡한 마음으로 저도 취임식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100만 달러 주면 이제 VIP 뭐 티켓을 좀 줬을 것 같은데요. 100만 예. 달러 낸 기업들이 참 많네요. 우리도 현대자동차가 냈다면서요? 예, 현대자동차가 아마 최초로 100만 불을 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100만 달러만 낸 데만 있는 건 아니고 더 낸 데도 있어요. 200만 달러 낸 데도 있고. 예. 근데 2억 5천만 달러를 100만 달러로 나눠보면 예. 뭐 전 세계 기업은 다 갔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빅테크 기업부터 예. 전통적인 제조업까지 이제 거의 다 지금 돈을 냈다. 예. 원래 이제 돈 내는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원래 이게 취임식 비용을 기업들의 기부로 이렇게 충당하는 그렇죠. 뭐 나라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오바마 정부 때는 아예 뭐 그걸 거부하는 일까지 있었는데, 네. 근데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이 경제 트레이드 마크니까 오히려 저걸 더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경제다 곧.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걸 굳이 저걸 다 어떻게 쓸지도 모릅니다 지금 현재. 취임식 비용으로 다 쓰지 않겠어요? 그냥 뭐 그렇- 퍼레이드에다가 뭐 그렇지 온갖 않은 것 같아요. 파티에다가 뭐. 그러니까 이 기부도 한 군데가 아니라 네. 친 트럼프 여러 개 오. 이제 창구가 있는 것 같고 지금 걱정 중에 하나가 투명하게 쓰이지 않을 것 같다. 남으면 이걸 이제 강제로 규정하거나 어디에 쓴다는 규정이 좀 모호한가 봐요. 예. 그러니까 자의적으로 쓸 우려도 벌써부터 나오는 모양입니다. 아, 그래요. 그런 걱정도 있네요. 이 보통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는 외국 정상급 인사를 초청하지 않는다는데 이번엔 이런 관례도 좀 깨졌다면서요. 왜냐하면 미국은 자기들이 세계라고 생각하니까 예. 메이저리그도 그 파이널이 월드 시리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서 뭐 별로 좀 뭐 고가운 건 측면도 예.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국내 행사로 치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국무부도 미니스트리 오브 스테이트잖아요, 자기들. 그래서 보통 미국에 주재하는 대사급들, 대사들. 예, 요 사람들이 이제 참석을 하는 게 이제 관례인데 예. 이번에는 시진핑 주석도 초청을 한 모양이에요. 초청을 했네요. 예, 근데 먼저 뭐 트럼프 대통령 한 놈만 팬다고 중국만 지금 계속. 공격하겠다는 의사를 이제 명시했는데 예. 시 주석을 초청했으니 예. 본인이 갈 수는 없었겠죠. 네. 그래서 이제 한정 부주석을 부주석 보내기로 한정. 했고,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좀 더 고위급이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마 조금 근데 결정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일본도 외무상이 가는 모양입니다. 외무상이. 예. 네. 그래서
이제 우리 동북아 쪽에서는 중국, 일본 네. 아무래도 신경 쓰이는 쪽에서 이제 아무래도 중량급 인사가 가는데 네. 우리는 뭐 우리 내부가 아직 정리가 안 되기도 했지만 우리는 그냥 그 조현동 주미 대사 주미 대사가 가 참석하는 참석을 걸로. 해서 음. 물론 첫 단추는 뭐 잘 끼우는 건 아니죠. 예. 그러나 첫 단추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음. 이제 앞으로 관세, 예. 그다음에 북미 미북 협상 네. 이런 이제 본 게임이 남아 있으니까 그러네요. 우리로서는 뭐 아쉽지만 그쪽에 실무적인 또 실질적인 효과적인 대응이 더 중요한 상황입니다. 우리 기업인이나 정치인 중에서는 좀 누가 참석하는 인물 좀 눈에 띄는 분 있습니까? 예, 뭐 정영진 아무래도 신세계 회장은 뭐 이미 신세계요? 당선 직후에 회동이 있었잖아요. 트럼프 주니어와도 굉장히 그렇죠, 가깝다고 그렇죠. 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유진 한국경제인협회장, 정치인 중에서는 이제 홍준표 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예, 그다음에 이제 조정훈 의원 정도까지. 그런데 이제 우리 빅5 기업 재계는 이제 가는 참여를 하는 인물이 없죠. 네, 예. 그러네요. 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 바로 의회 의사당의 그 대통령 방에서 행정명령을 내릴 거라는데 예. 많은 행정명령을 취임한 이후에 즉각 내린다고 그래요. 여러 가지 좀 예상이 좀 되고 있죠. 그거는 예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게요. 예. 바이든 대통령도 그랬어요. 취임하고 즉각. 바이든 대통령도 트럼프가 한 모든 것들을 거의 다 뒤집었거든요. 파리 기후협약 탈퇴부터 시작해서 예. 오로지 바이든 대통령이 뒤집지 않은 게 딱 하나 있어요. 뭡니까? 그 중국에 대한 압박 정책은 잘했다. 중국. 그러니까 지금 바이든 뭐 트럼프 퇴임하기 직전까지도 중국 규제를 계속 예, 쏟아내더라고요. 예, 그거는 지금 그건 일관됩니다. 그러니까 오바마 정부 때 이 피보트 아시아 중시로 이게 인도 태평양으로 커진 게 트럼프거든요. 근데 인도 태평양을 그대로 갖고 온 게 바이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제외하고는 이제 거의 바이든 표 정책들은 뭐 다 뒤집을 거다. 그리고 이제 특히 주목되는 게 나는 관세를 사랑한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관세 과연 그거죠. 어떻게 나올지. 그게 이제 우리에게 직접적인 영향이고 또 하나는 이제 이민자 이 추방. 두 가지가 사실은 트럼프 당선의 핵심적인 기둥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무조건 뭔가 나올 거다. 그러나 과연 이 보편 관세 20% 예. 그거는 사실 그러니까 트럼프 경제 정책은 좀 모순이 많아요. 왜냐하면 바이든 정부 때도 거시 지표는 좋았거든요. 네. 근데 월급 실업률은 낮은데 월급 받으면 외식을 못 하는 게 고민이었거든요. 뭐랑 물가가 또 인플레이션. 예. 근데 관세 올리면 인플레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민자를 내쫓으면 인건비 올라가거든요. 인건비 올라가고. 그다음에 보조금 안 주면 누가 거기다 기회를 줍니까? 그렇죠. 이 세 개 다 인플레이션에 네. 도움이 안 되는 그러니까 거거든요. 미국 경제에 도움을 주겠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럼요. 미국 경제에 예. 부담을 주는. 그러니까 과연 관세 조치는 내릴 겁니다. 그러나 그 수준, 그러니까 이 샥 세러피, 충격요법이냐, 예. 아니면 현실적인 타협을 하느냐, 그거지 관세와 이민 쪽에서는 아마 가장 먼저 조치가 나올 가능성이 네. 높고 아마 어차피 이제 재선 이제 부담 사실은 없거든요. 못하니까요. 그러니까 아마 파격적인 많은 조치들을 취할 우려가 있어요. 네, 취임식 이후 선서한 이후에 곧바로 의회 대통령 방에 가서 만년필로 쫙 사인을 할 텐데 무슨 내용이 나올지 우리 지금 한국이 대비할 지금 여력도 준비도 안 돼 있는 상황이라 좀 걱정은 됩니다. 또 하나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후 24시간 안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을 뭐 종식시키겠다고 했는데 이게 그렇게 쉽게 종식될 일은 아닙니다만 뭐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준비한다. 뭔가 좀 움직임은 좀 많이 진행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의외로 예. 경제보다 안보 얘기를 많이 합니다. 갑자기 뭐 그린란드, 파나마 얘기하고 러우 전쟁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얘기하고 예. 틈만 나면 김정은 얘기하고 예. 그렇게 보면 오히려 본인이 이 모순적인 경제보다는 외교안보 쪽은 성과가 가능이 눈에 보이거든요. 그렇지 않을까 싶고 그러니까 24시간 안에 끝낸다는 건 그거는 뭐 이제 선거 때 네. 선동적이었다는 얘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 예. 좀 말을 좀 바꿔요. 아 그래요? 그래서 다시? 이제 아마 6개월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아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러우 특사로 임명한 켈로그 그 양반이 지금 그 휴전안 협상안을 지금 만든 인물이거든요. 예. 그 양반은 이제 100일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당선인이 당선되자마자 예. 젤렌스키 대통령하고 푸틴 입에서 휴전이라는 말들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지금 전투가 격화되는 건
휴전 전에 땅을 많이 뺐자 이거지. 협상 유리한 예, 협상 뒤집자는 포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 확실히 휴전 모드로는 갈 것 같다. 네. 그러나 협상이 즉각되지는 않는다. 예. 시간은 좀 걸릴 것 같다.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어요. 자, 과연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지금 뭐 탄핵 정국으로 해서 도대체가 좀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과연 우리와 관련된 얘기 내각 후보자들 지명자들한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국방부 장관 지명자 피트 헤그세스가 인준청문회에서 북한을 뭐 핵 보유국으로 지칭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이게 정확하게 핵 보유국이라는 게 이게 무슨 말인지 제대로 이게 국내 언론이 보도는 번역은 제대로 된 건지 핵 보유국을 인정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예, 좀 그 말 그대로입니다. 예? 조금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오해가요? 예, 왜냐하면 오해요? 이제 NPT 체제라고 예. 이제 핵 공식 용어상 예. 핵 보유국은 P5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이에요. 5개. 미국, 중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예. 핵무기도 있고 니네는 핵무기 가진 거 인정해. 아. 그리고 국제법적인 그 영향도 인정해. 이게 이제 뉴클리어 웨펀 스테이트입니다. 뉴클리어 웨폰 웨펀 스테이트 스테이트. 핵 보유국 예, 이게 5나라가 예, 요것만 공식적으로 핵 보유국이에요. 공식. 그러니까 핵을 가졌다고 보유국이 아니고 예. 핵도 있고 권리도 있고 인정도 해. 이게 핵 보유국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헤그세스가 한 얘기는 예. 뉴클리어 파워 그랬어요. 뉴클리어 파워는 뭐예요? 그러니까 웨펀하고는 다르죠. 네. 그러니까 뉴클리어 파워는 좀 더 광범위합니다. 그러니까 핵 보유국 지위는 인정을 못 받지만 몰래 가진 나라들이 있거든요. 네. 인도, 인도, 파키스탄, 파키스탄, 이스라엘, 이스라엘. 북한. 아. 요 P5와 요 네 개를 합친 말이 이 사실은 뉴클리어 파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말로는 핵 보유국이지만 뉴클리어 웨펀 스테이트의 국제법적 용어와 예. 그냥 또 근데 이 두 개가 다 핵 보유국으로 번역이 되니까 우리한테 갑자기 NPT 충격을 준 상에서 거죠. 북한은 뉴클리어 웨펀 스테이트가 아니죠. 웨폰 스테이트가 아닌데 아니죠. 이거를 핵 보유국이라고 했고 실제 북한이 핵 보유국이 아니라 뭐 핵 능력 보유국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나? 예, 그렇습니다. 정확히 그렇습니다. 원래는 이제 뉴클리어 케이퍼블 컨트리에서 예. 핵 능력 국가에는 들어가지만 예.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국제법적으로 인정이 되고 또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P5로서의 권한을 준다. 이건 아니죠. 아니죠. 근데 이제 한국말로 하면 네. 다 핵보유국이 돼버리니까 이번에 그러니까. 언론 보도가 좀 깜짝 놀랐습니다. 예, 우리 헷갈렸죠. 정부도 아마 놀랐을 것 같은데 예, 예. 우리 언론이 좀 정확하게 전달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관련해서 사실 북한은 뭐 핵 보유 능력국도 아니라고 우리 정부가 지금 보는 건데 그렇잖아요. 인정을 안 하는 거잖아요. 북한은 뭐 완전히 비핵화로 가야 되니까. 우리는 인정할 수가 인정을 없죠. 안 하고 인정하는 있잖아요. 순간 우리가 이제 균형추가 깨져버리니까. 예. 관련해서 마크 루비오 국무장관 후보자가 우리 북핵할 때 늘 얘기하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 CBID는 환상이다. 북한의 대북 억제력은 통하지 않았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건 이제 앞으로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근데 루비오도 또 과거에는 또 그렇게 말 안 했거든요. 또 그랬어요? 예, 네. 입장을 좀 바꾸고 있는데 저 말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죠. 이 말도. 왜냐하면 완벽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예. 비핵화 이게 우리 목표거든요. 우리 목표인데. 그리고 이제 한미가 여기에는 이견이 없었어요. 예. 근데 갑자기 CBID는 뭐 환상이다 그러면 환상이다. 우리 보고 그러면은 그게 아니라 음. 그러면 이게 불완전한 합의. 왜냐하면 트럼프 2기가 예. 완전한 비핵화가 어려우니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고 사실상 인정하면서 미국에 대한 공격 능력은 막고 네. 이 상태에서 안정화시키는 이게 핵 동결 핵 군축론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 CBID가 환상이란 말이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냐. 어. 빅딜이 아니라 그러니까 CBID는 빅딜이에요. 예. 그게 아니라 부분적인 비핵화 스몰 딜로 가는 게 아니냐. 트럼프 얘기에서 예, 그런 뉘앙스를 주고 있는데 예. 근데 본인이 말했어요. 아직은 잘 모르겠다고. 그러나 어쨌든 모르는 상태에서라도 예. 저기 상원 인준청문회에 낸 서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안 좋은 얘기다. 네. 그리고 미국에서 뭐 자꾸 저렇게 음. 뭐 CBID 얘기를 한다든지 뭐 헤그세스처럼 얘기한다든지 예. 하는 건 우리로서는 좋은 징조는 아니죠. 예. 그러네요. 뭐 어떤 제재도 북한의 핵 개발을 막지 못했다. CBID는 환상이다. 뭐 스몰 딜로 미국만 안전을 하면 뭔가 조금 딜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식의 움직임이 있다 그러면 그런 움직임이 구체화될 가능성. 예를 들어 트럼프 대통령 2기에서 바로 김정은과 직접 대화를 한국이 조금 빠지는 패싱 당하는 그런 우려가 좀 나오고 있는 거죠 지금. 아주 커요. 아주 커요? 왜냐하면 김정은이 벌써 2023년 연말, 예. 24년 초에
남북을 전쟁 관계로 규정하고 통일도 안 할 거고 같은 민족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예. 근데 우리를 괴뢰 한국이라고 불러요. 우린 딴 나라다 이거죠. 그리고 지금 이 탄핵 국면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보도를 딱 4번 했어요. 지금 체포 소식, 대통령 체포 소식도 보도 안 했습니다. 전하지 않고. 네. 네. 그러면 문재인 정부 때는 문이라도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었거든요. 예. 근데 우리 인정 안 하거든요. 예. 우리 낄 자리가 없죠.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은 성과 우선주의니까 예. 문재인 대통령이 한 번도 평화 프로세스 해봤는데 별 챙이 못 받거든요. 예. 그럼 내가 직접 할 거야 이럴 가능성이 있죠. 예.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참 엎친 데 덮친 격이다. 네. 우리 준비도 어려운 상황에서 북미가 직접 그러니까요. 우리를 패싱하고 대할 수도 있다. 뭐 패싱까지는 받을 수 있는데 예. 합의에 우리 전략적 이해를 침해하는 합의가 나오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요. 합의 어떤 형태의 합의든지 우리의 전략적인 그러니까, 영향을 미칠 예, 테니까. 우리가 패싱 당하는 건 아주 최악의 사례이기 때문에 예. 이제 북한뿐만이 아니라 미국과의 이제 바게닝 파워, 협상력도 중요한 시기가 도래한 거죠. 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준비가 전혀 안 돼 있고 전국은 혼란인데 이럴 경우에 한미 관계, 한미 동맹이 조금 위협받을 그런 우려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확실하게 하는 게 네. 말씀드렸지만 한 놈만 팬다거든요. 그게 중국이거든요. 네, 중국. 그러면 정제뿐만이 아니라 안보도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럼 뭐 입만 열면 주한미군 철수 뭐 어쩌고 그러지만 주한미군 2만 8천 명은 북한에 대한 억지력뿐만이 아니라 유라시아 대륙, 일본은 섬이잖아요. 그렇죠. 여기 전진 배치된 미군 병력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2기가 아무리 뭐 거래 중심적 동맹관이라 하더라도 우리의 전략적 중요성은 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또 중요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죠. 네. 알겠습니다. 곧 있을 미국의 47대 대통령 트럼프 취임식하고 한미 관련, 한미 동맹 얘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이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